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정인아TV의 정인아입니다. 여러분 혹시 더운 날씨에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십니까? 오늘 이 시간에는 저 정인아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께서 듣고도 믿기지 않는 탈북 스토리 3개를 준비했습니다. 정말 많은 탈북 스토리들을 여러분들께서는 들어오셨겠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탈북 스토리 정말 여러분들에게 놀라움과 그리고 또 충격과 이런 것들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첫 번째가 바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. 우리나라 속담이죠. 왜 원수는 꼭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일까요? 여러분,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주민들은 고이 양심과 도덕, 윤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살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. 양심과 도덕, 윤리를 지키자니 내 자식이 굶어 죽어나가고 또 이걸 안 지키자니 인간으로서 근본이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어려운 생활을 헤쳐나왔을 북한 주민들인데요. 그 속에서 여러분 환경이 이렇다 보니 도적놈들도 많고 사기꾼들도 많고 강도들도 많았을 겁니다. 운명은 장난이라고 했던가요? 어떤 분이 몽골을 통해서 정말 그 고비 사막을 헤치면서 생사를 건 사투를 벌린 결과 무사히 그 몽골 수비대에게 잡혀서 그 난민 수용소까지 갔다가 한국을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. 이분이 그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난민 수용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자기 두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.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살나고 부모님은 앓다가 돌아가시고 이분 또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어렵게 그 탈북의 길에 올랐던 이런 처지였는데요. 그 장본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. 여러분들 같으면 나의 집안을 박살을 내고 모든 금전과 모든 것을 다 강도처럼 빼앗아 갔고 이 남아있던 이 여성분도 그분이 어떠한 그 문제를 걸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이 됐다는 것이죠.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까요? 그 마음이. 언제면 내가 복수할까? 정말 칼을 갈아도 12번을 갈았을 그의 눈앞에 그 원수가 있었다라는 거죠. 그 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탈북의 길을 헤쳐왔다. 나는 그를 용서하겠다. 왜? 그가 악마여서가 아니라 그 체제가 악마였기 때문이다. 그 상황이 악마로 그를 만들었기 때문이다. 그래서 지금은 언니도 이제 오셔서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이 탈북 과정에 정말 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의 부모를 잘못되게 하고 나의 집안을 풍지박살냈던 이런 원수를 만나게 된다면 과연 나 정윤아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 역대급 탈북 스토리 중에 두 번째, 죄수와 간수가 동반 탈북을 했습니다. 이만갑을 통해서 이분의 스토리가 이제 알려졌고 또 BBC라는 영국의 방송을 통해서도 이분의 이런 탈북 스토리가 소개가 됐었는데요. 여러분, 북한에서 죄수 또 그리고 탈북하다 잡힌 경우에 중국에 갔다 온 사람은 경제범으로 봐주지만 만약에 한국 기도였던 사람은 정치범으로 걸립니다. 정치범으로 걸리면 최소한 못해도 4, 5년은 감옥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. 교화소를. 그런데 이런 죄수의 설득에 의해서 이 죄수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를 탈출시켜서 같이 동반 탈북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. 정말 저도 듣고도 귀를 의심을 했는데요.
대부분 이제 그 감찰소나 뭐 이런 정치범 교화소 가기 전에 이런 보위부 감옥들에 있는 이런 데서 일하시는 간수분들은 좀 뇌물을 받아먹어서 좀 잘 살아요.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분은 그 죄수의 말에 설득이 돼서 정말 충성심이 높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탈북을 하였을까를 정말 저도 우아하게 들었던,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죠. 여자분이 그 정말 이 철창 뒤에서 갇혀 있는 이 신분으로 이 간수를 얼마나 믿었으면 제2의 탈북 플랜을 얘기를 했겠느냐. 그렇다면 이 사람을 신뢰를 했다는 것인데,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죄수는 무엇을 했을까? 그 첫 번째가 여러분, 정말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응할 수 있는 게 뭡니까? 사랑이죠.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죄수와 간수가 그 사이에 사랑이 싹 텄을까?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적인 문제라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. 그런데 그들의 지금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두 분 다 여기 오셔서 새롭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걸 보면서 그건 아니었구나. 그렇다면 무엇일까? 돈이 오고 갔는가? 라는 생각도 했고, 그것도 아니라면 이 죄수는 정말 그 능수능란한 이런 청산유수와 같은 말솜씨로 그를 계몽시키지 않았을까?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. 하지만 제가 들을 수 있었던 스토리는 간수와 죄수의 동반 탈북, 그리고 그 탈북 과정이 그려진 탈북 스토리만 들었을 뿐, 어떤 계기로, 어떠한 정말 그 모멘텀이 있어서 둘이 정말 그 생사를 건 이 동반 탈북을 하셨을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던 그런 탈북 스토리 중에 하나였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 탈북 스토리, 역대급 탈북 스토리 중에 하나죠. 47일간의 동해 표류입니다. 저는 여러분 이 주인공을 이만갑에서 만나고 정말 흘러내리는 눈물을 금치 못했던 이런 스토리인데요. 지금도 제가 울컥울컥 하고 있지만 지금 애써 참고 있는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. 47일간을 10대 소년 한 명과 둘 다 10대였어요. 정말 20대 갓 될까 말까 이런 사촌지간이었는데 이 두 형제가 바다에서 47일간을 표류를 했죠. 뭐 엔진도 없고 뭐 다 고장난 상태로 그냥 망망대를 이렇게 떠돌았다 그래요. 근데 아마 이 해류에 의해서, 이 길에 의해서 아마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오니까 이제 해군이 구출한 이런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, 그때 당시 입술도 다 부르트고 먹질 못했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굶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해요. 그런데 우리나라 해군 군함이 쫙 와가지고 귀신입니까? 이렇게 물어보는데 답변할 힘이 없었다 그래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판에 둘 다 이렇게 누워 있었답니다. 쓰러져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을 때 눈 위로 배가 하얀 대한민국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전투기라고 해야 되나요? 뭐라고 해야 하나요? 그런 비행기가 나는 걸 보고 저 한국 비행기인데 라고 힘없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들을 우리나라 해군들이 구출을 해서 이제 군함에 올라갔는데, 전 여기서 정말 찡해서 말을 정말 이어갈 수 있을까 싶은데요. 호약이지 않습니까? 뼈밖에 없는 30kg대였다고 하니까 정말 17세, 16세면 여러분 성인 몸무게가 다 나와야 되는데, 영양실조였던 그를 우리나라 해군이 데리고 샤워실로 들어가서 앉혀놓고 옷을 다 벗기고 이렇게 다 손수 씻겨줬답니다. 이런 표류를 끝마치고 정말 그 구조됐을 당시 그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? 그분들이 살았구나 그러지 않았을까? 그리고 또 구조했을 당시 우리 그 해군, 그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을까? 우리는 한 동포, 한 동족이고 정말 한 결애라고 하는데 한쪽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한쪽은 이렇게 또 잘 살고 너무 정말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? 양쪽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제가 역대급 탈북 스토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,
정말 들으면서도 믿기 힘든 이런 탈북 스토리다라고 제가 준비는 했지만 사실 여러분 저 정윤아도 정말 어려운 탈북의 길을 걸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3만 명이 넘는 우리 북한 출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목숨을 건 이런 사투를 목숨을 걸고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라나고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살아가는 나 얼마나 행복한가를 다시 한번 좀 느꼈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 정윤아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